네, 서 변호사님. 예. 이 전국 교수들이 해마다 올해의 사자성어 이걸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과이불개를 뽑았어요. 올해 한 해 전국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적절한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는 이제 묘서 동처. 예. 작년에는 이제 묘가 이제 고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가 지새끼 지고. 예. 고양이는 이제 지를 잡아야 되는데. 예. 고양이하고 지하고 이제 같은데 동처. 같은 데에 거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검찰이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고 한편이 돼버린.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중에 뭐 이성윤. 예. 또는 이제 심재철. 예.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했던 신성식. 예. 그 다음에 이정현. 또는 이제 대장동 팀장 김태훈. 예. 그 다음에 박은정, 임은정. 이런 이제 진혜원까지요. 이런 게 지새끼하고 같이 살아버린 고양이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작년에 묘서 동처고요. 올해는 이제 논어의 15편에 예. 논어의 위영공. 예. 위나라의 네. 영공이라는 왕하고 공자의 이제 위령공편. 예. 원래는 이게 위나라의 영공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이게 불개 고치지 않는 게 시위, 과의라. 이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이다. 앞에 과자하고 뒤에 과자가 똑같지만 뜻은 이게 좀 틀려요. 앞에 과는 이제 약간 과실적인 요소고요. 예. 뒤에는 진짜 나쁜 과자입니다. 아, 나쁜 그러니까 과자. 이제 과이불개, 실수를 하고도 잘못을 이렇게 고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잘못이다. 이런 이제 사자성어를 했고, 제안한 사람이 저하고 친한 형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여주대학에 계시는 거 이 형이 같아요. 이제 교수가. 박현모 교수라고 우리나라 정조하고 세종, 세종대왕하고 정조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에 규장각에 있었거든요. 이 형이 이제 신림동 태학관이라고 학원에서 예. 저하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 형님은 이제 정치학 강의를 했어요. 정치학. 네. 이번에 한국학에 돼가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가 이제 선정된 겁니다. 과이불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은 과즉 물탄개라.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에 물탄개. 고치는 것을 늦추지 말라.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 쥐새끼가 아까 검찰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 변호사님은 쥐새끼를 꼭 이재명 대표를 쥐새끼로 표현을 그동안 해와서 그 쥐새끼를 제대로 잡아버렸으면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어도 지금과 같이 이런 혼란상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쥐새끼들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 과이불개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를 않는다. 우리 속된 말로 똘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겸이다, 정청래다, 뭐 장경태다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이 쥐뿐만 아니라 새끼들까지 바글바글 하니까 이게 고쳐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제가 전 정권의 검찰 있잖아. 예. 이거는 이제 묘서 동찰할 때 고양이라 했고, 지금 고양이는 이제 지 잘 잡아요. 지금 고양이는 이제 완전히 품종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원석 총장부터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는 이제 강백신 부장이나 이런 이제 요즘 이게 고양이들은요 상당히 질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이게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잡았다는 이런 이제 놈들 제가 대충 대표적인 과이불개하는 자에게 6명 이름을 적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6명을 적어왔어요. 또 이게 빠뜨리면 안 되니까. 과이불개 육적이구만. 방송할 때는 이제 7명은 7은 행운의 숫자고, 보통 이게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악마 사탄, 예. 이런 데 그래서 6명, 마귀나 사탄처럼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딱이 딱 잡았다는 6명을 제가 적어왔는데, 예. 최근에 이슈되는 첫째는 이제 한명숙하고 김경수입니다. 예. 한명숙이는 이제 돈 받은 게 수표까지 넣었잖아요. 예. 동생. 근데 흰 백합을 들고 딱 잡았대는 한명숙. 예. 그 다음에 김경수는 절대 3위 하면 안 됩니다.
이자는 이게 그 임기 마지막 날 밤까지 3월 달까지 다 살아야지. 이자를 이게 그냥 뭐 5월이죠. 5월까지. 예, 복권 없다고 사면 시기 주고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아주 이게 흉악한 자입니다. 김경수. 드루킹은 일반 이게 선거 범죄하고 틀려요. 그렇죠. 바로 이제 국기를 문란시키 이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아주 근간을 흔들어 놓은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경수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김경수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안 시켜가지고 2023 총선이라든가 2027년 대선 못 나오게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뭐 이병기, 이방호, 남재준 이런 국정원장들도 사면하고 뭐 최경환 전 부총리도 사면하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좌파들이 자꾸 이게 김경수 네. 사면을 이게 기정사실화식의 여론들을 하는데 저는 김경수는 그 국기를 문란시킨 아주 이게 그 진짜 중범죄자입니다. 일반 이게 선거법하고 좀 틀려요.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김경수하고 이게 무슨 MB하고 형평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김경수는 이게 자범이고 저는 마지막 임기 하루까지 다 살려야 된다. 왜? 저녁에 잘못하고도 반성을 안 하니까 자기도 이게 뭐 언젠가 진실이 승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여기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제 김의겸이죠. 아, 이자는 게 정신병원에 입원해가 감정 좀 받아봐야 됩니다. 좀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요즘 이게 정신분열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김의겸 있잖아요. 예. 이자도 이게 그 대표적으로 과이불개하는 이런 게 자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제 그 조국이죠. 예. 야, 마지막까지 딱 잡았다는데 이런 게 과이불개입니다. 조국이 있잖아요. 예. 이자는 이제 그 선거 구형이 5년 돼 있으니까 바로 이게 구속시켜서 제대로 이게 좀 반성하도록 그럼 이게 4명 그렇댔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두 놈이 바로 이제 그 이재명. 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측근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점이 있는 점지 한번 검사해보자 다시 이랬는데 이 이재명도 이게 절대 반성 안 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6번째 문재인이 문재인도 이게 잘못을 해놓고도 뭐 이게 검찰을 협박하는 도가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그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김의겸 그리고 이제 그 한명숙 김경수 이 6명이 대표적인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이게 그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잡았다는 이런 자들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오셨는데 김의겸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김의겸이라는 작자가 여기에 같이 끼어도 되는지조차가 저는 의심스러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휴일인 11일 이상민 해임안을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일요일 날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요? 꼭 이상민 해임안을 꼭 처리해야만 할 그런 초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해임안이 우리나라 이게 그 87년 헌법이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35년. 근데 그 중에 5번 넣었는데 벌써 이게 2번 박진 장관하고요. 2번을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한마디로 이게 그 이재명 일병 구하기죠.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한테 또 방탄 갑옷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이슈 전환을 통해서. 이재명을 이게 방탄이 갑옷이 5번인 게 처음에 이제 그 검수완박을 했죠. 그 다음에 그 계양구에 배지를 줬죠. 그 다음에 그 대표직 유지하도록 당헌을 개정했죠. 그리고 이제 4번째 당대표를 시기 주고요. 이번에 그 5번째 이재명한테 이 방탄 갑옷을 또 주는 게 저는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에 문재인이가 옛날에 그 세월호 가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구나. 그러고 이제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이재명이도 결국에 이태원 참사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의 그 또 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안하고 고맙다. 결국에 이태원 참사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해임이나 탄핵을 통해서 이슈를 전환시키는 관심이나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이재명 구하기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로는 해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박진 장관도 뭐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박진 장관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가장 그 윗선에 있는 이상민 장관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여야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선조사 후 조치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합당한 수순으로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합의를 했는데 예. 국정조사 합의하자마자 이상민 물러가라, 해임해라, 지금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은요, 예. 크게 이제 그 네 가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가지로. 첫째는 이제 그 해임안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 그 개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가 아니고 개무시해야 돼. 해임안은 이게 구속력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첫째 개무시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국정조사 이걸 이렇게 그 안 하는 거죠. 예. 오늘 이게 위원 7명이 전원 사퇴했잖아요.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산,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 예. 이게 두 번째 대응이고요. 세 번째,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사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 국무위원이든 누구든 뭐 안 나가도 이게 뭐 해봤자 이게 벌금이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 전부 이게 그 국회에 안 나간다. 노라 해도 결국에 그렇죠. 민주당 단독 조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 예. 누가 노라도 이게 국무위원은 불출석해버리면 되는 거죠. 예. 뭐 물론 이게 뭐 고발하고 난리치봤자 그는 이게 정치적으로 몇 년 가고 벌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정인이나 참고인은 일체 출석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민주당이 이제 그 탄핵까지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하겠다고 근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을 보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은 이제 그 뭐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예. 뭐 이런 게 규정이 그렇지. 아니 이런 규정이야 일반적 포괄적 추상적으로 당연히 이런 규정은 있죠. 예.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장관의 임무 방향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기면 그럼 이게 전국의 모든 사고 나면 다 이게 행안부 장관이 위법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용산서장도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추상적인 임무 규정 가지고 이러면 그럼 이게 대통령이고 누구 다 위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이게 사고가 터지면 전부 이게 책임자로서 위법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법률을 어긴 이런 게 위법은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탄핵을 무리하게 의결하면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투쟁을 벌이는 거죠. 그때도 이게 이상민 장관은 직무는 정지돼요. 그렇지만 이게 그 저는 정지화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을 해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투쟁을 하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긴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뭐 당연히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네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이제 그 해임하는 개무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조사는 다 사퇴하고 세 번째 정인이나 참고인은 일체 출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 번째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인다. 이렇게 네 가지로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아마 여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안을 629조죠. 내년도 예산안을 또 그것도 지금 발목을 잡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5일까지 지금 합의를 하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은 야당의 단독 안을 야당 안을 처리를 하겠다는데 이러면은 도대체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입니까? 집권당이 민주당입니까? 예산안이라는 게 집권한 정권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념에 따라서 내년도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끌어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갖고 의석이 많으니까 169석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게 정권이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안도요. 저희가 이게 그 여당이요. 여당이 이게 전혀 뭐 초조하거나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요. 국회는 이제 정부가 짠 예산을 감액밖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변경을 못 해요. 예, 감액안을 그러면 내겠다는 이제 어차피 예산안은 추경호, 기재부에서 이게 다 짠한 거죠. 거기서 이게 조금 감액은 되겠죠. 예. 근데 어차피 지금 합의를 해도 감액하자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는 서두를 필요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나 민주당 예산은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에게 예산은 정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자기들이 더 저는 손해보는 장사다. 우리는 이게 어차피 정부가 짠한 예산에 어차피 감액될 거 조금 이게 감액되는 피해는 보지만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러면 뭐 제 생각은 이게 내년에 또 이게 그 추경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급한 건 또 추경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서둘러 가지고 예산이 그 뭐 볼모 잡혀 가지고 야당하고 그 타협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게 그 손해 보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그 해임안을 밀어붙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한테 저는 축구로 치면요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그리고 이제 그 바둑으로 치면요 이거는 이제 그 자충수랍니다. 스스로 이게 자충수. 예. 그다음에 그 싸움할 때 비유하면 한마디로 이게 자해행위,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자기 발등, 자해행위. 그리고 이게 바람으로 비유하면 이거는 이제 역풍이랍니다. 우리 이게 역풍이 부는 거죠. 자기한테 순풍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행위는 자충수고 자살골이고 자해행위고 자기 발등 찍는 여론의 역풍만 불어오는 이런 게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서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볼모로 삼고 거기다가 예산안까지 볼모로 삼았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수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당히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저 먼저 그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딱 직격탄을 날리더라고. 네. 이재명 보고 성일종 의장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보고 뭐랬냐? 예산 이게 규모 있잖아요. 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이게 형량 규모나 신경 써라. 지금 이게 당신이 징역 몇 년 넣을지 10년 넣을지 20년 넣을지 그거나 이게 형량이나 신경 쓰지 예산 규모 뭣도 모르면서 네. 뭘 이렇게 신경 쓰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내용도 잘 이게 모르죠. 그럼요. 본인이 뭐 이제서 국회의원 처음 해보는 거고 그것도 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지방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뿐이 더 해본 거 있습니까? 국가 경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덤벼드는 거죠. 그럼요. 결국에 뭐 이재명표 예산 이런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아까도 어떻게 말했지만 예산 이게 그 너무 저희가 쫓겨가지고 결국 저는 이게 주호영 대표가 조금씩 그 미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조사도 좀 이게 쉽게 너무 합의해 준 게 아닌가.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합의해도 되거든요. 네. 결국 이게 뒤통수 맞았잖아요. 국정조사 하기로 하고 또 이게 회의만 오고 조금 이게 그 원내 지도부가 좀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